오늘은 최근에 지수들이 많이 반등을 하고 있죠. 이때까지 코스피랑 나스닥, 닥스,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조금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 1개월 동안 지수를 보시면 코스피, 나스닥 전반적으로 다들 떨어지다가 최근 들어서는 반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당연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어떤 섹터를 좀 가져가야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나라를 이끄는 산업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있고요. 2차전지 있고 자동차 있고 헬스케어, 바이오 있죠. 그리고 은행이 있습니다. 그 외로 철강도 있고 석유화학도 있고 여러 가지 산업이 있긴 한데, 일단 요 중에 대표적인 산업 몇 가지만 가져왔어요. 저는 근데 이 중에서 반도체를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자동차도 괜찮고 바이오도 좋고 은행도 괜찮고 2차전지야 조금 수급적으로 안 좋긴 한데 반도체는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덱스 반도체 ETF 주가 지수를 보면 최근 들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다가 다시금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앞서 보신 산업 중에서 앞으로 미래의 전망, 미래의 실적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산업은 반도체라고 생각을 해요. 반도체 같은 경우가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였다가 이거를 어느 정도 조금 재고 소진하는 과정도 굉장히 많이 거쳤었고, 반도체 가격 자체가 DDR5 그리고 HBM 위주로 조금 최근에 많이 반등을 하고 있죠. 그리고 DDR5, HBM뿐만이 아니라 DDR4 그리고 낸드, 범용 반도체 제품 쪽으로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모바일이랑 PC 쪽으로도 수급이 괜찮다, 고객사 OEM들이 다시 재고를 확보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P도 이제 진짜 바닥이지 않을까? 그리고 Q도 이제는 진짜 바닥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반도체는 지금보다는 무조건 업황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산업 쪽으로 굉장히 적자가 심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반도체는 대표적인 시크리컬 산업이거든요. 반도체 적자가 언제까지 무한정 지속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반도체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사이클을 그리는데, 이때까지는 사이클 하락 국면에 있었지만 앞으로는 조금 반도체 산업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는 지금까지는 좋았죠. 근데 최근 들어서 양극재 가격도 좀 떨어지고 있고 전기차 쪽으로 좀 상황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차전지도 반도체랑 마찬가지로 제조업 사이클을 그리는데, 지금까지는 조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는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는 안 좋았다가 지금부터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내년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올해 말이 어찌 보면 적정한 매수 기회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제조업 기반입니다. 제조업 기반에서 재고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보통 제조업 기반의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때는 재고가 같이 늘어날 때입니다. 재고가 늘어나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재고가 늘어난다는 거는 공급이 늘어난다는 건데 가격이 떨어져서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재고가 늘어난다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 이 제품이 잘 팔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산을 많이 한다는 거고, 그만큼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수주도 많이 따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재고가 늘어나면 당연히 Q도 늘어나고 그리고 P도 늘어납니다. 그만큼 그 제품이 잘 팔릴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재고를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ISM 제조업 지수랑 그리고 세계 반도체 업종 12개월 선행 EPS 지수를 보면 대표적으로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2010년도부터 해서 2023년도 지난 13년간 이런 흐름이 보였어요. 앞으로도 이 흐름은 지난 과거랑 똑같이 움직일 겁니다. 근데 지금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가 거의 바닥을 쳤죠. 그래서 요 정도면 앞으로 세계 반도체 업종 EPS도 진짜 바닥을 친 거 아니야? 앞으로는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ISM 제조업 지수는 미국 공급관리협회에서 산출하는 데이터인데, 신규 소재 30%, 생산 25%, 고용 20%, 공급자 운송시간 15%, 재고 10%를 통해 산출하는 종합지수입니다. 반도체는 대표적인 제조업 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산업을 추측할 때 ISM 제조업 지수랑 같이 추측을 많이 하는 경향을 많이 보였어요. 실제로도 반도체 기업 실적이 제조업 지수랑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참고로 2008년도 그때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면서 그때 ISM 제조업 지수가 많이 늘어났죠. 그때 세계 반도체 업종 EPS가 굉장히 또 많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기업들의 재고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고 주문도 늘어났었고, 앞서 보신 것처럼 생산도 늘어났고 고용도 늘어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ISM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많이 높았던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2018년도 그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었죠.
그때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면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때도 ISM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많이 높았었고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또한 좋았어요. 근데 2019년도 이때는 미중 갈등이 있었죠. 그리고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ISM 제조업 지수도 안 좋았고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또한 안 좋았어요. 그리고 2010년도 코로나 때도 당연히 안 좋았죠. 그리고 2022년도 이때는 고금리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았었고 이때부터 감산이 시작이 됐었죠. 감산을 하다 보니까 재고도 떨어지고 주문도 떨어지고 ISM 제조업 지수 또한 안 좋았고 기업들의 실적 또한 안 좋았습니다. 근데는 이제 진짜 바닥을 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고 있는 거죠. 요 정도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적자가 굉장히 지속이 많이 됐었고 재고 조정도 많이 됐고 앞으로는 이제 스마트폰 그리고 PC 시장도 뭐 무조건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것이다 요런 거는 아닌데 이 정도면 바닥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들고 있는 거고 일반 서버 같은 경우는 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요쪽의 수요 때문에 당연히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AI 서버 뭐 HBM, DDR5 그리고 HBM3E 요런 제품 쪽으로도 새롭게 메모리 반도체가 출하도 많이 늘어나고 생산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실적도 또 좋아질 것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산업의 P랑 Q가 앞으로 드라마틱하게 증가를 한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감산이 많이 됐기 때문에 P랑 Q가 어느 정도 지금이 바닥이지 않을까? 지금 뭐 ISM 제조업 지수를 보더라도 바닥을 치고 이제 조금씩 상승을 하는 모습이 보이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금 투자를 해보셔도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고금리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IT 제품이 많이 팔릴 것이다 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지금 모바일이랑 PC가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조금씩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갑자기 핸드폰 바꾸는 주기를 갑자기 뭐 확 줄이거나 아니면 지금 광고 시장이 또 안 좋은데 클라우드랑 데이터 센터 쪽으로 반도체를 확 늘리거나 이런 모습을 갑자기 보이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때까지 감산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 시크릿과 산업 특성상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뭐 보수적으로 요 정도 선에서 좀 투자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ISM 제조업 지수를 보면 신규 주문 마이너스 재고 요 스프레드랑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문에서 재고를 뺀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재고가 주문보다 더 많다는 거죠. 재고가 주문보다 더 많으면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최근 같은 경우도 주문보다 재고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상태로 들어갔었던 거고요. 근데 주문이 계속해서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재고도 줄어들었죠. 근데 이 정도 재고가 많이 줄어들었으면 앞으로 주문을 조금만 늘려도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터닝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고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문을 조금씩만 플러스를 해도 당연히 이 스프레드는 증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고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게 감산을 많이 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모바일이랑 PC 쪽으로 주문을 많이 하지 않아도 지금이 거의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도 투자를 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PC OEM사들의 재고 추이를 보더라도 뭐 HP, 델, 에이서, 레노버 이런 기업들의 재고가 최근 들어서 피크를 쳤다가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현재 PC OEM사들의 재고 레벨 자체가 지난 2016년도부터 거의 7년 평균 정도까지 거의 수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재고 감산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는 진짜 바닥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를 보면 원래 지난 2015년도부터 해서 출하량이 계속해서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2023년도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중화권에서 뭐 화웨이가 메이트 60 신제품을 내세우고 있고 최근에 중국 스마트폰 쪽이 좀 괜찮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스마트폰 출하량이 확 늘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진짜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 스마트폰 출하량이 앞으로 조금씩은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Q가 조금씩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씩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 PC 출하량을 보더라도 사실 글로벌 PC 출하량이 그렇게까지 뭐 사이클을 제대로 그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앞서 보신 것처럼 주문을 조금만 늘리더라도 재고 레벨 자체가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 스프레드가 다시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업종들한테도 좋아질 수가 있겠죠. ISM 제조업 지수가 증가를 하면 보통 반도체 업종들의 EPS도 같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이 ISM 제조업 지수가 거의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요. 모바일이랑 PC 시장은 솔직히 거의 성숙기 산업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출하량이 확 늘어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사실 서버 시장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광고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됐기 때문에 뭐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를 막 주문을 많이 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버 시장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캐펙스 같은 경우도 계속 늘어나고 데이터 트래픽 같은 경우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AI 서버 쪽으로도 트래픽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챗GPT랑 그리고 구글의 바드. 지금 당장 대중들은 많이 쓰고 있지가 않은데 기업이나 아니면 뭐 코딩하는 사람들은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미래에는 지금보다 당연히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도 당연히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D램 수급이랑 낸드 수급을 보면 최근에 보면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피션시 같은 경우는 2022년도 1분기부터 해서 계속해서 늘어났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수요가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피션시 같은 경우가 이거는 전망치이긴 한데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반도체가 이제 공급이 부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낸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실적이 2013년도 3분기 실적이 나와야 되니까 보면 공급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수요 자체는 원래 그렇게까지 많이 둔화하지는 않았거든요. 공급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수요가 조금만 늘어난다 그러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또 좋아질 수가 있다. 시장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수요가 별로 안 늘어난다 그러더라도 지금 시장 내에 있는 그 공급 자체가 부족을 하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자사주 소각이라는 것 자체가 공급을 줄이는 겁니다.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지더라도 EPS가 주당 순이익이죠. 그러면 밑에 있는 주식수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EPS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BPS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거는 유가도 마찬가지죠. 유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올라갔었던 게 경기 침체 때문에 사실 원유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서 유가가 많이 올라간 거는 아니죠.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계속해서 하고 그리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최근에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리고 공급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올라간 거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도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뭐 언택트 영향도 있긴 한데 그때 공급망 붕괴 이런 것 때문에 반도체 가격 특히나 차량용 반도체 가격이 많이 증가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투자한다 그러면 수요가 확 늘어날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하기보다는 공급이 진짜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가 조금만 늘어난다 그러면 요 효과가 클 수도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D램의 가격이랑 낸드 가격을 보면 최근에 좀 많이 이렇게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낸드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도 요때는 공급망 붕괴 때문에 낸드 가격이 막 올랐어요. 근데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가 이제는 진짜 바닥이지 않을까? P가 조금씩 늘어나고 그리고 주문이 조금만 늘어난다 그러면 갑자기 Q도 늘어나고 이러니까 P 조금 늘어나고 Q 조금 늘어나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DDR4에서 이제 DDR5로 넘어가는 그 비중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죠. 아직까지는 DDR4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최근에 인텔이 사파이어 래피드 CPU를 출시했죠. 그리고 작년도 말쯤에 한 이맘때쯤에 AMD도 제노아 CPU를 출시했죠. 그러면서 DDR5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내년에도 더욱더 늘어나겠죠, 당연히. 그리고 더군다나 AI 서버 쪽으로 HBM의 비중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HBM 쪽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지금 잘하고 있죠. 최근에 엔비디아가 H200 제품을 새롭게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AI 서버 괜찮고 모바일이랑 PC가 솔직히 뭐 드라마틱하게 살아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 일반 서버는 당연히 살아나겠죠.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리고 공급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감산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급이 어느 정도 부족한 상태에서 주문, 수주가 조금만 늘어난다 그러면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좋아질 수가 있다. 그리고 수주, 주문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불을 지필 요소는 AI 서버, HBM, DDR5 이런 쪽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의 개별 기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달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보면 저는 동신 세미캠 이런 기업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고 나중에 동신 세미캠 관련돼서는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신 세미캠 관련돼서는 제가 영상을 따로 남긴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제 계좌를 한 번씩 보여드리고 있긴 한데 동신 세미캠 계좌도 따로 있어요. 그 다른 계좌에 동신 세미캠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쪽으로는 거의 한 15% 정도 수익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2차전지는 어느 정도 쫓하고 있고 반도체 기업들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때 다른 계좌로는 동신 세미캠 그리고 리노공업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동신 세미캠도 괜찮아요. 이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튼 오늘은
최근에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어디를 좀 투자하면 좋을까 이 부분을 다뤄봤는데 저는 반도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금리가 조금씩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동차 시장도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는 뭐 다음에 다시 다뤄보든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